15년도 수강생이셨던 분의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나중에 잘 되시는 분이에요. 변호사님이신데, 자, 변호사한테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라고 보면 뭐라 그럴까요? 뭐 법률 서비스죠. 변호 서비스. 뭐 더 당연한 말이니까요. 변호사 법률 서비스라고 하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분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처음 의뢰를 한 이유가, 제가 한국 영업인협회 회장이잖아요. 자, 그럼 영업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소기업들은 다 영업을 잘해야 됩니다. 영업 못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뭐 그 냅두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온라인에서 영업을 하든 뭐 글로 말로 영업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 영업에 관련돼서 이제 그분이 그 홈페이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광고를 막 해서 연락이 하루에 한 3통 온대요. 그거 많이 오진 않죠. 그 얼마나 들어요? 광고비 한 돈 1,00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거 어떻게 광고를 했길래 이렇게 연락이 적게 오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쨌든 그렇다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팀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창업할 수 있잖아요. 그 변호사가 월급 받는 거 말고 그 자기가 월세 대면서 그걸 별산이라고 부릅니다. 별산으로 독립한 지가 좀 됐는데, 이 문제는 뭐 내 데리고 있는 사무장도 있고 내 그 생계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광고비 나가고 뭐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 만들고 하니까 돈은 자꾸 대출 받아가지고 확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적자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황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좀 안 된다. 그래서 물어봤죠. 뭐가 문제인데요? 그분은 명확한 저한테 그 의뢰할 내용을 갖고 왔어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던 거. 저한테 와가지고 뭐 마케팅 이런 거 물어보시면 곤란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내가 바뀌고 나서 마케팅을 할 것인가가 먼저인데, 마케팅에 대한 기술은 뭐 유튜브만 찾아도 많잖아요. 이런 걸 못하러 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나만의 시그니처가 있으면 만들고 맡겨요. 그냥 딴 데. 그게 훨씬 나아. 그거 못하러 내가 해요. 내가 무슨 죽을 때까지 마케팅 할 거 아닌 이상, 마케팅 대행사 창업할 게 아닌 이상은 내가 마케팅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대신 관리는 할 줄 알아야겠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건 맞잖아요. 내가 그 건축 소장이 노가다 일꾼들 모아놓고 나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만 알면 되지 내가 직접 망치를 막 해서 고수가 돼요? 그럴 것까지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혼자서 집을 어떻게 지어요? 초가집이나 짓지. 그분이 와갖고 하는 말이 명확했어요. 저는 영업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니까 말을 잘하고 싶어서 그런가? 그 좀 이해가 갔어요. 아니 변호사이신데 영업을 직접 하실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하루에 3통 전화가 오는데 우리 사무장님이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깝잖아요. 이게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다 놓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장님의 영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엔 올바른 접근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올바를 수 있죠. 당장 힘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당장 적자 보고 그러는데 뭐 내 시그니처를 뭘 만들어요. 뭐 그런 시간이 어디서 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버틸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걸 한번 우리가 기획해 봅시다. 내 아이템을 어떻게 바꿔요? 뭘로? 나의 인생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경험과 정당성, 명분, 나의 성향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것들을 붙여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거를 인생 플러스 아이템은? 그렇죠. 인생템 만듭시다. 인생템 그거 모르겠고 일단 영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력이 있어봐야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변호사가 잘해서 매출이 나온 게 아니고 사무장이 뛰어나신 거잖아요. 그럼 잘 돼도 문제거든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저희 남편도 남편도 그 변호사인데 사무장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고 남편도 좀 그 교육을 해야 되고 저도 이왕이면 왜 그 성형외과 가도 상담실장이 있지만 원장님이 가서 눈도 못 맞추시고 막 이런 뭐 찐따같이 이러면 안 받고 싶잖아요. 이 원장님이 내 얼굴을 어떻게 만져 이러면서. 근데 지금 원장님도 영업을 잘해 막 말도 잘하고 이런 상태에서 상담실장도 잘해.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훨씬 낫죠 그게. 그래서 본인도 한다는 겁니다. 순간 갈등을 했죠. 잠깐 3명이네? 그럼 이게 1명이 아니었군요. 그럼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1타3피죠. 그리고 멘트를 교육을 하면서 그런데 상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멘트를 교육해서 매출은 지금보다 쭉 올라갈 거예요. 그때 당시 한 돈 1,000, 2,000 나왔던 것 같아요 매출이. 광고비 나가고 월급 좀 없잖아요 그럼. 그때에서 이게 이제 쭉 올라갈 겁니다. 쭉 올라가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면 사장님의 통제권이 없거든요. 그래도 괜찮대. 그런 걸 모르겠대. 나중에 생각하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여운만 딱 던져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매출을 올려드렸습니다. 15년 8월에 시작을 했어요. 9, 10, 11, 12, 2016년 한 반년쯤 됐을 때 이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1억을 넘게 팔았다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대개의 경우 사람이 잘 되고 연락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힘들 때만 찾아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잘 돼서 왔을까요? 안 돼서 왔을까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무장이 나가면 그러면 그 영업 실력 두고 나가나요? 어떻게 해요? 그럼 갖고 나가잖아요. 내 실력이. 그럼 처음부터 뽑아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렇죠. 밑에 애가 잘해가지고 특히 또 한 명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회사를 지금 한 10배를 키웠는데 그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럼? 그래도 조금 뭐라도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근데 보너스를 우리가 좀 받으면은 왜 뭐 딱 열어봤더니만 한 50만 원 했어요. 꽁돈 생긴 거죠.
50만 원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1억 팔고 나서 50만 원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원래 좋아야 되는데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돈이라고 하는 건 얼마를 줘도 불만이에요. 그리고 주는 입장에서는 얼마를 줘도 아깝고. 그렇잖아요. 너 4대 보험 들고 그냥 고정급인데 왜 더 받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컨대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제 회식하고 나서 밤에 이제 술 마시고 좀 다음날에 나도 모르게 늦잠을 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지각한 것 같아. 아, 연락을 할까? 딱 우리 변호사님 오늘 법원 나가는 날이야. 회사 없을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냥 몰래 가야지. 몰래 가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거기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걸렸다. 자, 변호사의 입장은 와, 이놈 새끼가 말이야 이제 돈을 잘 벌더니 지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먹고 산다고 말없이 무단 지각이야? 얘는 순전히 그냥 뺑기 한번 부려보려고 그랬던 거고 눈앞에 막고 들켰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아무 말 못했고 이게 팩트예요. 이것뿐이야 단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계속 앙금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서 야, 빈자리 있어. 우리 로펌으로 와. 자, 이분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유혹에 흔들려서 갈 수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일반 사업입니다. 근데 괜찮대요. 뭐가 괜찮으세요? 또 영업 계획 해달래요. 뭔 소리야 그래.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큰언니가 출근합니다. 큰언니가 1억을 팔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제대로 해보자. 자, 아까 품본주의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인본주의. 사람으로 맞추자.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누구를 돕겠는지로 바꾸자. 누구 도울 건가요? 아, 자기는 생각을 해봤는데 안 그래도 이혼 쪽이 좀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여자이기도 하고 좀 등치도 좀 작고 여리여리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혼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다른 거 있잖아요. 뭐 부동산이나 뭐 기업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건 남편이 남자니까 한대요 그냥. 오케이, 내가 그러면 딱 맞아 이혼 쪽으로 가고 또 그런 식으로 또 본인이 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죠.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네, 다음 달이면 이혼 전문 변호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법률적으로 전문이란 말을 붙이려고 그러면 뭐 수임 건수 몇 건에 뭐 이런 게 있다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하는 말 그거 말고 내가 곰탕집을 하는데 곰탕에 대한 무슨 석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딱 해갖고 어디 뭐 잡지 나가면 그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딱 먹어보고 야, 전문이네 이 집. 이게 전문 아니에요? 고객이 봤을 때 전문이어야지 나의 스펙을 가지고 전문이라고 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 거 하려면 전문가 하지 말라고. 그 전문성 필요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고객들한테 얼마나 헌신할 수 있고 잘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게 필요한 거지 무슨 종이 쪼가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혼의 전문이라고 하면은 자, 이혼 전문이 아닌 거죠. 그럼 이혼은 상품인 거고 이혼 전문 그러면 일반과 같은 거고 뭐에 관련된 전문이어야 돼요? 인본이니까 이혼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전문이어야죠. 자, 묘하게 다른 겁니다. 이혼 전문과 이혼을 하려는 사람의 전문은 예를 들어 내가 회를 먹는데 회에 대한 전문인 것과 횟집에 오는 사람에 대한 전문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횟집이 전문 횟집이에요. 그럼 뭐 정말 뭐 일본 가서 회 써는 걸 배워온 어떤 사람이요. 이거랑 회를 먹으러 오는 사람 중에 뭐 애들 데리고 가는데 애들 잘 안 먹잖아요. 그때 애들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애를 데리고 횟집에 오고 싶은 사람 전문 잃어버리면 횟집의 구조부터 횟집의 스키다시부터 횟집의 메뉴 구성부터 모든 게 바뀌죠. 멀리서도 일반 횟집처럼은 아니지만 한번 요런 횟집이 있대 애들 데리고 한번 가서 먹어보자 이게 되는 거잖아요. 물건 전문이 아니고 사람 전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전문이다. 그럼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전문 오케이 그래 잡시다. 이혼을 그러면 하려는 사람들 중에서도 횟집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혼을 하는지가. 그걸 우리는 좁혀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줄 수 있을까? 이왕이면 그래도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혼을 왜 합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 소득이 월천이 넘어가면 통계가 이혼율이 급감한대요. 안 한대요. 그럼 이혼한 사람들은 다 왜 이혼해요? 답 나왔죠 그럼 이 개념이면. 경제적인 이유가 뒷받침은 꼭 됩니다. 이혼은 돈도 못 버는 게 말이야. 나가가지고 꼴에 남자라고 막 내일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녀요? 열받도 안 받아요. 돈도 못 버는 게 말이야. 밖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게 나한테 와서 큰 소리 쳐요. 열받도 안 받아요. 그러면 이혼하는 거죠. 자,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문으로 내가 집중한다? 나왔죠 그럼. 이혼을 하려면 결국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근데 그때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럼 이혼을 하고 나면 그 여성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해지나요? 물어보니까 그건 자기의 일이 아니래요. 그건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모르지 말고 말아봐봐요 그러면. 어떤 거 같아요? 뭐 썩히 좋을 것 같지 않대. 왜요? 다시 후회하더래. 왜 후회를 해요? 현실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애를 키워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는데 애 맡길 데도 없지 뭐. 이럴 거면 그냥 살 걸 참을 걸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람이. 그런 맥락 때문에 이혼하고 나도 결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더라. 그런 거를 미리 우리가 도와줘 볼까요? 라고 하면서 나온 인생템 이름이 이후준입니다.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후준. 왜 이혼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 이혼 후를 준비한다는 게 다 돈이잖아요. 돈 버는 거 뭐 없어요? 봐봐요. 창업하거나.
우리들처럼. 혹은 뭐 어디 취업하거나, 혹은 뭐 집에서 애 봐야 되니까 뭐 재테크 뭐 이런 거 하거나 부업 뛰거나 이런 거잖아요. 창업, 취업, 부업, 재테크. 이 네 가지 외에 없잖아요, 돈 버는 거. 그럼 이 네 가지를 하는데 집에서 애만 보던 경단녀가 뭐를 갑자기 시작을 해요? 무섭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창업만 해도 뭐 어떤 사무실에서 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에서 뭘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 가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이 많은 업종에서의 이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가 다 따로 있는데, 그거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떻게 이거 창업을 해야 내가 위험하지 않을까? 자, 72인의 이후준 멘토 72명이 창업, 취업, 부업, 재테크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미리 도움을 드리고, 예를 들어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뭔가 서로 시너지도 나게 해주고 서로 돕게 해주고, 그런 분위기에서 막 열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아이템도 좀 공급해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이혼 후의 삶에 경제적 자립을 뒀습니다.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러면은 잠깐, 여기는 맨날 이혼 뭐 이긴데 막 이거밖에 없어. 그 서초동 가면 다 그거잖아요. 뭐 이긴데, 그럼 얘도 이기고 얘도 이기고 누가 이기는 거야? 둘이 붙으면 다 이겨 하여튼. 근데 얘는 달라요. 아니 이혼은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방금처럼 경제적인 이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전업주부가 이혼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전제로 놨잖아요. 우리의 타겟, 인본주의. 그런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될 때 하지 말고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사무장이 막 바빠 도와주고 행정을 보니까, 이때 여기 있었던 어떤 그 이혼 준비하던 애가 그래 됐어 이제 이 정도는. 응? 내가 한 달에 몇백 버니까 남편보다 나은 것 같아. 사무장님 저 이혼할래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도와주세요. 지금 바빠가지고 저기서 쓰고 내고 가요 그냥. 영업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1억을 팔았습니다. 똑같이. 자, 아까 처음 경우 내가 잘해서 영업 실력이 늘어나서 1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내 거죠. 자, 두 번째, 이후준이라고 하는 이 풀 때문에 1억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 거죠. 자, 똑같이 1억을 팔고 나서 변호사가 나를 바라보는 느낌은 어떨까요? 왜 보면 그 자영업 하시면서 미용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애들이 근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10분당 1,000원씩 그 벌금을 걷기로 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안 내 벌금을. 월급날이 됐습니다. 야, 너 보니까 한 10만 원 내야 돼 벌금. 이랬더니 그 벌금이요? 벌금 그거 진짜 받는 거였어요? 받는 거지. 나 월급세 깐다? 그럼 저 노동청 갈래요. 왜? 법규가 있으면 뭐합니까? 통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했어요? 1인 기업으로 할 게 아니고 점점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이 돈을 벌어오게 하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고 이거에 대한 확장을 하려고 한다.